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보통 맥에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에어드랍과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드랍으로 100기가 이상 되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1GBps 네트워크 역시 드라마틱한 속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장 디스크는 2번이나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2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용량 파일로 갈수록 총 복사 시간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허브나 공유기, 장소와 관계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썬더볼트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OS X 매버릭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기능의 이름은 썬더볼트 네트워킹으로 라우트 모드와 브릿지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 중 이번 영상에서는 브릿지 모드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썬더볼트 네트워킹의 브릿지 모드는 맥OS에서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썬더볼트 브릿지 또는 썬더볼트 브릿지 모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썬더볼트 3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썬더볼트 네트워킹은 P2P 연결 방식이며 10GB 이더넷 속도를 지원하고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최대 6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최소 맥OS 버전은 OS X 매버릭 10.9.2 또는 이후 버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맥 모델은 2011년부터 출시된 맥 중에 썬더볼트 1 또는 이후 버전을 지원하는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 케이블 또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USB 4 케이블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1, 썬더볼트 2를 사용하는 맥에서도 호환되는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다면 썬더볼트 브릿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P2P로 연결할 2대의 맥 중 한 대는 썬더볼트 1 또는 썬더볼트 2를 지원하고 다른 한 대는 썬더볼트 3 또는 썬더볼트 4라면 썬더볼트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더볼트 3 또는 썬더볼트 4 케이블 구입 시 썬더볼트 버전과 필요한 길이 그리고 호환성에 따라 비싼 액티브 케이블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와 저렴한 패시브 케이블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썬더볼트 3의 경우 1m 패시브 케이블까지는 10GB 이더넷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케이블 구입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첫 번째 맥은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한 맥북 프로 16인치 2019년 모델의 맥OS 몬터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번째 맥은 M2 칩이 장착된 맥북 에어 15인치 2023년 모델의 맥OS 소노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맥OS의 버전에 따라 시스템 설정과 시스템 환경 설정의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두 대의 맥을 데스크탑 화면이 보이도록 켜놓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맥OS 벤츄라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된 맥에서는 시스템 설정, 네트워크를 클릭하여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창은 그대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맥OS 몬트레이 또는 이전 버전이 설치된 맥에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 네트워크를 클릭하여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창은 그대로 띄워놓습니다. 만약 맥OS 벤츄라 또는 이후 버전에서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를 삭제하셨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추가 버튼 메뉴를 클릭하여 서비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맥OS 몬트레이 또는 이전 버전이라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추가 창에서 인터페이스는 썬더볼트 브릿지를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썬더볼트 케이블을 두 대의 맥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앞서 띄워놓은 네트워크 창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 대의 맥이 연결된과 동시에 맥OS 벤츄라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된 경우 빨간색 상태 색상과 함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IP 주소 없은 상태로 전환되고 서비스의 위치 변경과 상태 색상이 주황색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체 할당 IP로 상태가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맥OS 몬트레이 또는 이전 버전의 경우 빨간색 상태 색상과 함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할당 IP로 상태가 전환되고 서비스의 위치 변경과 상태 색상이 주황색으로 변경되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체 할당된 주소는 별도의 설정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서비스 순서 설정 역시 하지 않아도 내부 네트워크 연결 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유 폴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썬더볼트 브릿지 서비스가 문제없이 시작되어도 공유 폴더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 설정은 상황에 따라 가져올 파일이 있는 맥에서만 공유 설정을 하셔도 되고 양방향으로 공유가 필요하다면 모든 맥에 공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를 위해 두 대 모두 공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맥OS 벤츄라 또는 EU 버전의 경우 시스템 설정 일반 공유에서 파일 공유를 켜줍니다. 맥OS 몬트레이 또는 이전 버전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 공유에서 파일 공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과 암호는 각 맥의 로그인 계정과 암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공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을 공유한 맥을 식별하기 위해 맥 컴퓨터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OS 벤츄라 또는 EU 버전의 경우 시스템 설정 일반 정보에서 이름에 입력된 내용과 동일한 이름을 네트워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OS 몬트레이 또는 이전 버전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 공유에서 이름에 입력된 내용과 동일한 이름을 네트워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이름까지 확인을 완료하셨다면 시스템 설정 또는 시스템 환경 설정 창은 닫습니다. 이제 공유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 바인드를 실행한 다음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공유된 컴퓨터 이름 중 앞서 확인했던 맥 이름과 동일한 네트워크 공유 컴퓨터를 찾아 더블 클릭한 다음 오른쪽 상단 다음으로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연결할 맥, 즉 파일 공유 폴더가 있는 맥의 로그인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공유 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10GB 이더넷 속도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맥북 프로에 미리 생성해 놓은 100GB 크기의 더미 파일을 맥북 에어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활성 상태 보기와 타이머를 함께 켜놓고 전송되는 속도와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100GB 크기의 파일을 복사하는데 약 1분 29초가 걸리고 10GB 이더넷 속도에 근접한 평균 1.1GB 정도의 전송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인텔 인증을 받은 썬더볼트 3 케이블의 경우 1m 길이를 약 3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3 케이블은 USB 호환성, 모바일 기기 충전, 그리고 10GB 이더넷 시스템을 휴대할 수 있는 장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2P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썬더볼트와 연결된 맥에서 제한적으로 10GB 이더넷 속도로 전송과 공유가 가능하며 최대 6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지만 썬더볼트 케이블을 5개나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가져오기는 평균 1GB에서 1.25GB 정도의 전송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파일 보내기는 평균 0.9GB에서 1GB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최고 전송 속도와 최저 전송 속도의 편차가 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규모 그룹에서 장치와 장소 상관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 및 공유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그래프는 썬더볼트 브릿지와 흔하게 사용하는 파일 전송 방법을 통해 100GB 크기의 파일 전송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에어드랍과 1GBps 유선 연결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외장 디스크는 순수하게 파일 복사, 붙여넣기 시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디스크를 맥에 연결하고 마운트 되기까지 시간을 포함한다면 썬더볼트 브릿지 모드를 통한 파일 전송 시간이 가장 빠른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썬더볼트 케이블을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은 메일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